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손주의 결혼식을 두 발로 서서 축하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방광 조절조차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입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임상진료를 해왔으며 대사건강과 내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환자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을 질질 끕니다. 피부는 처져 있고 눈빛은 흐릿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시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5걸음을 걸어보십시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나요? 이제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아프거나 부어있는 느낌이 드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고생하고 있으며 위험지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에서 시작되는 심각한 대사기능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80%는 너무 늦기 전까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몸속에서 천천히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그저 정상적인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입니다. 3년 전 제게 오셨을 때 지쳐 보이고 과체중이었으며 노인성 반점으로 덮여 있었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 2층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딸이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것이 그저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듦, 어쩔 도리가 없다고요. 저는 종합대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재앙적이었습니다. 간이 독소와 처리되지 않은 노폐물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알코올을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은 당신 몸속 모든 호르몬의 주 조절자입니다. 노화 과정을 통제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온몸이 3배 빠른 속도로 늙습니다. 박 여사님은 노화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독되고 지친 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식단, 가공식품, 야식, 모든 것에 숨어있는 설탕이 체계적으로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피부가 주름집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관절이 굳습니다. 지방이 온몸에 쌓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특정간 회복 프로토콜에 따라 치료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표적화된 영양 전략입니다. 21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제 계단을 도움 없이 걸어 올라왔습니다. 6개월 만에 사람들이 딸의 언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는 흔한 식품 5가지가 조용히 간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의 자연 해독 능력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아침 루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10년의 노화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 21일 재생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노화 방지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위험할 정도로 틀렸는지, 그리고 왜 간만이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5년간 서울에서 대사의학을 진료해 왔으며, 노화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진짜로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그 깊은 주름들이 보이나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뱃살이 보이나요? 당신을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게 만드는 그 끊임없는 피로감이 느껴지나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기 시작했나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겨우 55인데 이른처럼 보이는 환자들을 봅니다. 62의 나이에 계단 한 층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전혀 효과가 없는 크림, 시술, 보충제에 수천만 원을 쓴 후에 제게 오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나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라는 분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1살, 85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그녀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노인성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덩어리째 빠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15가지 다른 보충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라겐 파우더, 비타민 주사, 비싼 수입 노화 방지 알약,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는데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검사 하나를 했습니다. 딱 하나요. 간 기능 검사.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간 효소가 재앙적으로 높았습니다. 간이 독소에 빠져 완전히 압도되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 상태가 그렇게 늙어 보이고 느껴지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가 심장, 뇌에 집중합니다.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한 가지 장기에는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이것은 대체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확인한 확실한 임상과학입니다. 간은 매일 500가지 이상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체내 모든 호르몬을 처리합니다. 세포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온몸의 염증을 조절합니다. 간이 막히고 과부하가 걸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피부가 급격히 노화됩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더 이상 지방을 태우지 못합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말 그대로 생물학적 나이가 10년에서 20년 빨라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현대 생활이 여러분의 간을 독성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부모님 세대는 접하지 않았던 화학물질이 가득한 가공식품들, 채소에 뿌려진 농약들, 고기에 들어있는 호르몬들, 물에 녹아든 플라스틱, 쌓여가는 약물들, 술, 매일매일 몸에 넘쳐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가여운 간은 이 모든 것을 걸러내려 애쓰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노화방지 산업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간 없이는 어떤 크림도 주름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영양제도 기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식단도 완고한 체중을 빼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칠에 해결책을 팔아댑니다.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증상에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남성들은 근육량이 줄고 뱃살이 늘어납니다. 간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못하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안에서부터 파괴합니다. 간이 충분한 글루타치온, 즉 몸의 최고 항산화제를 생산하지 못하면 염증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60세 30대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50세 70대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간 기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이 노화되는 진짜 이유는 교과서에 나온 것과 다릅니다. 술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저는 제약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아침에 먹는 음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침 식사 말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식사요.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입니다.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집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합니까? 그게 바로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잠에서 깨면 간은 밤샘 근무를 막 끝낸 상태입니다. 8시간 동안 독소를 걸러내고 호르몬을 처리하고 혈액을 정화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즉시 최악의 음식으로 간을 공격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2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75세처럼 보이셨습니다. 깊은 주름, 심한 피로,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도 멈춰 서야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흰 쌀죽에 절인 채소,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 해롭지 않게 들리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아침 식사가 간 속에 독성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흰 쌀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과도한 당분이 간 지방으로 직접 전환됐습니다. 절인 채소에는 지친 간이 걸러내야 하는 보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렌지 주스는 순수한 액상 설탕이 망치처럼 간을 내리치는 겁니다. 아침 식사 습관만 바꾼 지 석 달 만에 박 여사는 15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제게 전화해서 울면서 무슨 기적의 약을 처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식이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아침 범죄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십시오. 범죄자 1번. 과일 주스. 과일에서 나왔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간은 오렌지 주스와 탄산음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간 지방으로 직접 전환되는 과당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당장 마시는 것을 멈추십시오. 범죄자 기본, 흰 빵과 페이스트리,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몇 분 안에 인슐린 수치를 급등시킵니다. 간이 이 설탕 쓰나미를 처리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염증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범죄자 3번. 가공된 아침 육류, 소시지, 베이컨, 햄. 여기에는 간이 야근하도록 만드는 질산염과 보존제가 들어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이 독성 부담을 더합니다. 범죄자 4번.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국 어디서나 파는 그 편리한 커피 봉지에는 숨겨진 설탕과 인공크림이 들어있습니다. 간은 이런 화학물질들을 독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독이니까요. 범죄자 50번. 튀긴 음식, 그 계란 프라이, 기름을 잔뜩 두르고 볶은 채소들. 고온 조리로 산화된 지방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 마십시오. 잠시 후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중요한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은 재생됩니다. 완전히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수십 년간 간을 혹사시켰어도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 씨가 작년에 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간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다른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령처럼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간 재생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6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그는 건강한 근육 12kg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그는 손주들과 함께 설악산을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고 간을 죽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재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매일 아침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5가지 흔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이국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고 아마 어제 드셨을 음식들이며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35년간 진료한 경험으로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여러분의 간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라면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신다는 것 압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죠.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간이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는 보존료와 인공 향미료입니다.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분이 심한 피로와 설명할 수 없는 복부 체중 증가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 그분은 편의를 위해 일주일에 4번 라면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4번이요. 그분의 간 효소 수치는 위험한 수준으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은 지 2달 만에 그분의 활력이 돌아왔고 다른 변화 없이 7kg이 빠졌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음식을 제거했을 뿐인데 7kg입니다. 둘째, 가공육 제품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통조림 고기. 이것들은 간에 막대한 독성 부담을 주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간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중화시켜야 하고 지속적으로 압도당하면 호르몬 조절과 지방대사 같은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여성 이 씨는 매일 아침 소시지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피부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지, 왜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간은 겨우 60%의 능력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가공육을 버리세요. 3주 만에 그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는데 교회 사람들이 미용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3주 만에요. 셋째, 이건 놀라실 텐데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포함입니다. 과일 주스를 마실 때 여러분은 흡수를 늦춰주는 섬유질 없이 농축된 과당으로 간에 홍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간은 과당을 알코올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은 간에게 와인 한 잔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갓 짠 주스를 2잔씩 마셨습니다. 그분의 간은 과도한 지방을 생성하고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치솟았으며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먹도록 바꿨고 하루에 최대 1개로 제한했습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는 6주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주스가 그를 천천히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흰 밀가루 제품입니다. 흰빵, 페이스트리, 정제 밀가루로 만든 일반 국수.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은 그 과도한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 자체에 지방 침착물을 만들며 이를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성인의 30% 이상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즉시 통곡물 대체품으로 바꾸거나 대폭 줄이세요. 다섯째, 가장 위험한 것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 간식,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가 들어간 모든 것. 사람들은 건강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화학물질은 간의 대사 신호를 혼란스럽게 하고 실제로 진짜 영양소를 처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여성 김씨 씨는 20년 동안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 3캔을 마셨습니다. 20년 동안 간을 중독시킨 것입니다. 그분이 마침내 끊었을 때 만성관절 통증이 1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독소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5가지 음식을 제거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72시간 안에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을 은밀히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중 최소한 3가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째, 흰 쌀죽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쌀죽이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을 때 말이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셨고 여러분도 손주들에게 만들어주시죠. 하지만 서울병원에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흰 쌀죽은 사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혈당이 반복적으로 급등하면 간은 과도한 포도당을 지방으로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상 모드는 간 세포를 지치게 합니다. 매일 쌀죽을 섭취한 지 3개월 만에
저는 혈액 검사 결과에서 눈에 보이는 간 스트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침 식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죽에 간 참가에 2스푼과 두부 반 모를 추가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당 흡수를 늦추고 가니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과일 주스입니다. 집에서 직접 짜는 것도 포함입니다. 과일에서 섬유질을 제거하고 액체만 마실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농축된 설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간은 신선한 오렌지 주스와 탄산음료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즉시 처리해야 하는 과당으로 시스템에 홍수를 일으킵니다.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여성 박 씨인데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와 지속적인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갓짠 주스를 2잔씩 마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스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는 다른 어떤 변화도 없이 4kg을 감량했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십시오. 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지방 제품입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이 우리에게 한 가장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요구르트, 우유, 샐러드 드레싱에서 지방을 제거할 때 그들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과 화학 증점제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간은 이러한 인공 첨가물을 처리해야 하면서도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강한 지방은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 전지방 유제품으로 다시 바꾸었을 때 간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넷째, 식물성 기름입니다. 특히 모든 슈퍼마켓에 있는 플라스틱 병에 든 값싼 식용유 말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이러한 기름들은 고온과 화학 용제를 사용하여 추출되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지방을 만듭니다. 간은 이러한 염증성 화합물을 걸러내야 하지만 매일 이런 기름으로 요리하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이 기름병들을 즉시 버리시길 권합니다. 대신 참기름, 들기름 또는 소량의 진짜 버터를 사용하십시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혜 씨는 3년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용유만 바꿨습니다. 그의 효소 수치는 4개월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이것은 충격적이실 텐데 종합 비타민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수십 가지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있는 값싼 합성 비타민 말입니다. 간은 몸이 흡수할 수 없는 것을 분해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성 비타민은 종종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어 간이 이를 독소로 처리하도록 강요합니다. 저는 과도한 영양제 섭취로 직접 발생한 간 염증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5가지 항목을 제거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면 72시간 이내에 간이 재생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번 목격한 사실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전히 놓치는 5번째 중요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간에는 생체 시계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간은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해독 주기로 작동합니다. 이때 몸은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하며 간이 하루 동안의 모든 독소와 대사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늦게 하거나 오후 요금시 이후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 주기를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58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주름, 지속적인 피로, 그리고 배 주변의 원인 모를 체중 증가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낮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고 가공식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녁 식사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업무 일정 때문에 매일 밤 9시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후 10시에도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간에 독을 넣고 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늦게 먹으면 간이 해독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 소화기관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에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며 이것이 주름, 검은 반점, 처진 피부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7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7시 30분이 아닙니다. 오후 8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오후 7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밤에 배가 고파요. 빈속으로는 잠을 잘 수 없어요. 35년간 진료를 한 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무료함입니다. 몸은 실제로 오후 10시에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휴식과 회복 시간입니다. 박 씨는 단 3주 동안 이 규칙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3주입니다. 그녀가 제 진료실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더 돌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4kg을 감량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김으로써 4kg을 감량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타이밍 비밀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최악인 것은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녁 술은 간의 야간 해독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술을 마시면 간은 밤새 세포 노폐물을 청소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대신 그 술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 매일 밤 와인 한 잔만 마셔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노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간은 노화 방지 유지 관리 대신 술 처리에 과도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하루 중 더 이른 시간에 마시십시오. 오후 5시 이전에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해독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간이 술을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술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거나 이간 재생 프로그램을 따르는 동안 21일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넣는 첫 번째 것이 그날 전체간 기능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간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간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산성을 만듭니다. 대신 신선한 레몬즙을 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간의 자연스러운 세척 과정을 활성화하고 하루를 준비하게 합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꼭 필요하다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 6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주의에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 여기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과일 주스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신선하게 짠 것이라고 적혀 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과일 주스는 50살이 넘은 후에 몸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몸은 그것을 천천히 처리합니다. 그 사과의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춥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이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를 주스로 만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물질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섬유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당분을 액체 형태로 농축시킨 것입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그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위장에 도달하면 몇 분 안에 직접 혈류로 흘러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 모든 당분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간으로 갑니다. 이제 간은 이 엄청난 양의 당분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천천히도 아니고 자연스럽게도 아니고 필사적인 비상 대응으로 말입니다. 이 지방이 간세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잠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지방간 질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수많은 환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에 68살의 박 씨라는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거의 먹지 않는데도 복부 주변에 살이 찌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피곤했습니다. 피부가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허리 주변에 두껍고 부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당근과 사과 주스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큰 잔으로 2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젊음을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8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중성지방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간에 상당한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심각한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약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과일을 원하시면 과일을 통째로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자연이 의도한 방식으로 몸이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섬유질이 모두 들어있는 사과 하나는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간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섬유질은 전혀 없이 사과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고 세포 하나하나씩 간을 파괴할 것입니다. 박 씨는 들었습니다. 주스를 끊었습니다. 3주 안에 그녀는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개월 안에 허리둘레가 4cm 줄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간의 지방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10년은 젊어 보였고 간이 젊음의 셈이라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마침내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마시는 주스 한 잔 한 잔이 여러분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십시오. 과일 주스가 있다면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직후에 즉시 하십시오. 간이 감사할 것이고 몇 주 안에 거울에서 그 차이를 보실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작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병원 예약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앞으로 21일 동안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특정 음식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주먹 크기의 찐 두부. 튀긴 것이 아닙니다. 포장해서 꺼낸 날 것도 아닙니다. 찐 두부입니다. 왜 두부일까요? 간이 밤새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깨어날 때 간은 이 해독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쉽게 흡수되는 아미노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부는 고기나 계란 같은 무거운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간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그것을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는 68살 박씨라는 환자 한 분이 이 한 가지 단계만 따랐는데 5일 만에 얼굴 부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3주 만에 피부 질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다음 5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밤 부엌에서 버리십시오. 인스턴트 라면, 가공 육류, 마첨가 요구르트 음료, 흰빵, 그리고 2달 이상 개봉해둔 플라스틱 병에 든 식용유. 이 5가지 음식에는 간의 호르몬 처리 능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간이 에스트로겐과 코르티솔을 효율적으로 대사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들이 조직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50살이 넘어서 복부 주변에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어떤 크림으로도 고칠 수 없는 깊은 주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이 산화된 지방과 화학 보존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매일 저녁 9시에 반 개의 레몬즙을 섞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신선한 레몬을 넣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간의 야간 해독 주기를 지원합니다. 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세포 노폐물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이 주기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이 부드러운 산성 촉진제를 제공하면 담즙을 강화시킵니다. 생산량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담즙 흐름이 좋아지면 독소 배출이 잘 됩니다. 독소 배출이 잘 되면 수면 중에 세포가 제대로 재생됩니다. 부산의 73세 퇴직 교사이신 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85세처럼 보이셨습니다. 얼굴은 노인성 반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량이 매우 적은데도 배가 허리띠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서 동네 시장까지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실까봐 두려워서 모시고 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께 정확히 이 21일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단계만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6주 후 노인성 반점이 70% 옅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15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전화하셔서 무슨 기적의 약을 드렸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그저 간이 드디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한 가지 장기를 돕는 것입니다. 간이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날지
지쳐서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간이 피부가 윤기 있을지 처질지 결정합니다. 간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자녀에게 짐이 될지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정확히 이 문장을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제 간을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을 쓰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저에게가 아닙니다. 본인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건강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는 손주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그분들의 삶에 건강한 10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간이 드디어 설계된 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생물학적 나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간을 손상시키는 5가지 음식 중 어떤 것을 먼저 끊으시겠습니까? 최 박사의 아침간 건강 루틴을 시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더 젊어 보이고 젊게 느낄 자격이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